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행정직에 지원한 최세인입니다. 네, 세인 씨, 우리 공단에는 왜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취업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특강을 들으면서 NCS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NCS라는 것이 스펙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인 실무 위주의 채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하시는 선배님을 통해서 어떻게 NCS를 준비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 보니 NCS에 관심이 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NCS를 주관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싶게 되었고, 현재는 저의 전공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무나 총무팀에 들어가서 NCS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NCS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NCS에 관심이 많다면 다른 여러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듣고 싶었고요. 개인의 선배와의 인연 그리고 NCS 사업에 대한 관심도로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회계나 재무나 총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들어와서 맡는 업무가 지원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비록 총무를 많이 공부해 왔지만 만약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 해도 즐겁게 일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업무가 주어질지 사실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어떤 강점을 어필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즐겁게 잘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을 해줘서 즐거움 말고 내가 이런 업무들을 잘 배워서 그 역량을 쌓은 다음에 다른 업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NCS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는지는 혹시 알아봤나요? 네, 조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NCS 사업 말고도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일학습 병행제나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해외 취업 지원이나 자격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제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세인 씨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작년 5월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국 상업 경진대회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에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는데요. 한번 좌절을 맛봤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저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단 외모적 인상에서 약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힘들었을 때 실제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동일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질문을 좀 할게요. 그 3번 항목에서 공단 전산 시스템의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쓰셨는데 네. 저는 정보와 총괄팀에 속해 있는 정보보안 전담반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총괄팀 정보보안 전담반 네. 요 관련된 표현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조직도를 통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조직명을 클릭하면 바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나와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공단 내 어떤 보안 규정을 찾아본 뒤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각 기업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저 스스로 생각해보기보다는 이미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친하게 지내는 조금 나이가 있는, 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이어서 그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좀 이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글을 네, 쓰실 때? 그렇습니다. 이걸 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정보를 획득한 방법에 대해서 좀 지인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었나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제가 스스로 해킹에 대해서 보안 관련 서적을 찾아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공부하면서 보안 관련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내서 다시 한번 그 자격증에 대해 책을 찾아보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세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썼던 부분도 있고 그 쓴 용어들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전문 용어들도 좀 나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검증하고자 물어봤던 질문의 의도도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용어라든지 저런 어떤 체계라든지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서 물어봤지만 비교적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다르고 좀 차별화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맡은 업무가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한번 말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정해진 모든 규칙을 다 지켰습니까? 모든 규칙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체육복을 입는 것을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체육이 있는 시간 다음 점심시간에는 가끔씩 체육복을 입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한 교복을 입는 것이 저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최대한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바르게 입도록 노력하였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복을 바르게 입어 모범 학생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서 규정 준수나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출제되는 질문으로 실제 본인이 그러한 규정을 접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상황 질문을 던졌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뢰성을 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은 뭐고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의 단점은 집중하고 있을 때 표정이 약간 무뚝뚝해진다는 점인데요. 저는 되게 집중을 한번 하면 주변 시선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다가가기 어려워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일을 하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표정을 신경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단점에 대한 부분은 지원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단점을 인식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성향을 가진 지원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에서 본인이 집중할 때는 표정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두세 가지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국정 수행 주요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정과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 국정과제 주요 사업은 모르시고? 올해 주요 사업은 NCS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인력공단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은 조직의 특성상 국정과제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 KPI 목적으로 잡혔을 텐데요. 그래서 자소상목에도 나왔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역시 지엽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세인 씨는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 학교 생활 외에 다른 뭐 사회활동 같은 걸 하면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휴식팀에서 저는 활동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다른 팀원분께서는 조금 휴식이니까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활동적인 휴식을 한 다음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는 등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만든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율을 하게끔 이끈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율을 하자고 이끈 사람은 저희 조직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득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저를 설득한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방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조직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 상황에서 세인 씨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공정하게 의견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떤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편견 없이 좋은 의견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대인관계에서 갈등 해결을 잘 써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갈등 해결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 애썼던 과정을 좀 드러내면 좋을 텐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의견을 똑같이 뭐 적용했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관계, 감정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고 싶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상사는 되게 같이 만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만나고 싶은 상사는 굉장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뢰관계는 시간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깨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 또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지금 본인의 어떤 뭐 이렇게 약간의 직급 내에서 그 왜 중요하죠?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만들어진 피해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서 시간 약속만큼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매번 나하고 약속한 것을 만약 어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 약속 시간 전에 상사분께 미리 확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상사는 굉장히 권위적이라서 나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귀찮아하거나 확인도 안 하거나 자꾸 나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을 피하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피한다기보다는 무시하는 거죠. 왜 나한테 내 시간을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추려고 자꾸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는 유형의 사람. 시간 약속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상사분께 피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상사분께도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의 이러한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마 저보다는 조금 위에 분들한테 제재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호하는 어떤 직장 상사와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진짜 상사란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비중이 있는 부분은
피하고 싶은 어떤 직장 상사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다소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 너무 빠르게 피하고 싶은 어떤 상사를 좀 언급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기준이 명확한 지원자, 이러한 어떤 질문에는 조금은 생각을 요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세인 씨는 뭐 속해 있는 반 학교 학급이나 혹은 동아리나 뭐 여러 가지 소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내가 희생이나 헌신을 좀 한 기억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작년에 학급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학급비 관리였지만 돈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투명하게 이 학급비 관리 내역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학급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생각해내서 엑셀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고 종이 장부에도 기록하여 이중 장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학급 내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친구들 또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총무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무 일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세인 씨에게는 조직을 위한 어떤 헌신이나 좀 내가 했던 희생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스스로 장부를 만드는 것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보다는 제가 좀 많이 노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학급비 관리 때문에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 한은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혼자 하는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성과라든지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조직에서 함께 하는 일, 협력해야 하는 일, 혹은 조직에 헌신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했다라는 것은 보여지지만 어떤 헌신이라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조직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노력들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일을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이 NCS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만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근 1년간 이내에는 법인세까지 모두 마스터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무와 재무상태 관리 및 법인세 납부까지 제가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인 씨와 지금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적극적인 친구인데 아쉬운 점이 약간 좀 고집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저도요. 예, 그 느낌. 네. 그 느낌 전달됐습니다. 감정적인 겁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큰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모의 면접 경험이 매우 많거나 음. 아니면 본인은 이제 떨린다고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음. 본인을 정리를 잘한 다음 답변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직무나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조금 지식이 떨어진다, 네,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져서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를 더 하면 뭐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또 다시 컨설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네, 세인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네, 역시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질문이 막히면 아, 여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해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똑똑하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질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의 사업에 관해서 묻는 게 어려웠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큰형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의하셨어요. 산업인력공단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업의 본질을 알고 사업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 수행이라는 부분도 아예 자기 그 속에서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산업인력공단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국정과제 수행이나 이런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기초적인 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네. 세인 씨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좀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혹은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인 씨가 똑똑하게 씩씩하게 잘 얘기를 해줘서 사실 발음이 많이 안 좋다고 그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저는 지금 입 모양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음을 잘 하려면 입 모양을 크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소에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가로로 입 모양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정확한 발음을 좀 놓친다든지 입 모양을 좀 건너뛴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진 않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입 모양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음 받침이 있는 그 말을 꼭 해주시면 돼요. 받침. 예를 들면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도 밑에 비읍 받침이 없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있는 것들도 정확하게 다 하고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그러면 해결되셨다면 저희가 세인 씨 취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큰형님 먼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력서에도 언급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상 활동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이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혼자 면접을 봤기 때문에 우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그 지원자와 같이 경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다소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기업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가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본인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학생회장님도 해주세요. 네, 제가 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두 번째 좀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대인관계에 대한 영역인데 약간 제가 받은 어떤 느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기준이 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너무 명확해서 좀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이제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상사라면 세인 씨가 나한테 뭔가 되게 큰 지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뭡니까라는 어떤 시간 느낌을. 넘기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조금 템포를 죽여야 되는데 템포가 너무 빨라. 뭔가 여기서는 좀 난감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상사가 누구냐 했었을 때 좀 난감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나 그런 사람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좀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좀 고집이 좀 셀 것 같은 오히려 상사가 나의 눈치를 볼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은 이게 좀 오버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템포를 살짝 좀 난감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은 템포를 좀 낮춰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세인 씨가 뭐 너무 바르게 또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해줘서 시간이 짧으면 정말 뭐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합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공통 질문 있잖아요. 뭐 갈등 상황을 물어본다든지 팀에 기여한 역할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을 물어본다면 그 부분에서 좀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세인 씨는 혼자 하는 일이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갈등 상황을 물었을 때 갈등 해결은 아니었어요. 둘과의 갈등 해결도 뭐 공정하게 의견을 서로 뭐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해결하는 노력에서 노력이 조금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기여한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여했다기보다는 그 일을 잘 해낸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뭐 가지고 있는 뭐 충분한 더 강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조언을 좀 바탕으로 잘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